네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현상과 능견이 발현되면은 능현이 발현되면 여기서 반드시 무엇이 발생하냐면 지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식. 이 교류가 끊임없이 있는데 이 교류 자체가 뭐냐니까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미세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어떤 자극이 오면은 이제 이 현상들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미세하지만 그러나 의식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뚜렷한 것이 나타나서 여기서 지식이 형성되고 이 지식이 동시에 이쪽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 지식이 또 현재적 염으로 나와서 흘러가는 거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염정, 고로 한데 앞서 말할 때 예불회라고 그랬죠. 이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달아있는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하는 망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데 나한테 필요하고 좋다고 하는 쪽의 특성과 나에게 반대되는 그런 특성들을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보냐면 지식.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크게 나누면 탐심으로 알거나 진심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치심이라고 하는 숨어 있겠죠. 그래서 염정을 분별하는데 이때 이 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것이 정을 상대해서 형성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을 염을 해서 상대되기 때문에 이때 이 정을 보더라도 아직 제대로 된 정법을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염법을 상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는 지식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제한적. 다음에 이제 상속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습관적으로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삶의 영상이 밖으로 나타나서 개념지가 되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는 순간 동시에 미래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 있는 순간 거기에는 끊임없이 과거, 미래가 부단하니 흘러가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염이 항상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보면 과거, 무량세 등의 선악 등 업을 다 쫙 가지고 있어가지고 잃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다시 현재, 미래의 고락 등보를 성숙시켜서 하나도 차이 없이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현재 생각은 내가 과거에 이처럼 보도록 돼 있던 거고 지금 이 생각은 또다시 미래에 그토록 보게 된다. 그래서 생각대로 세계가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면은 자 어떤 사람을 탁 봤을 때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 툭 떠오릅니다. 툭 떠오른 것은까지는 뭡니까? 과거의 기억이죠. 그리고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이 만남 이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저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나하고 어떤 영상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탁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하고자 싶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자 싶으되 즉 피하고 하고자 싶거나 가까이 하고자 싶은 것은 아직 나한테 피하는 사건이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척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 사람과 나의 미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음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물론 현재를 지나가긴 하지만 이것이 과거의 기억을 톡 떠오르는 순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계속 흘러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어 가서 윤회한 삶을 한다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런 상태로 가는지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특히 더더구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전에는 설사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난 과정이 내가 생각된 대로 다시 미래를 구성해 가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저 사람과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철저히 이 사람과 나 두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를 구성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 사람과 앞으로 일어난 상황을 쓸데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이 쓸데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런지도 모르고 과거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 관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쓸데없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삼세일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따져 물어가지고 자각하지 않는 순간 끊임없이 삼세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 말하는 상속시까지 단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계는 다 허망한 거예요. 뭡니까? 자, 여기에서 과거의 기억도 잘 따져보니까 내가 기억한 대로 그 과거가 결성되는 게 아니고 그 과거를 내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과 관계도 현재 과거의 기억대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사람과 관계를 내가 그렇게 기억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결정되어 있고 현재는 그것이 떠올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망려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삼세의 흐름, 삼계적 조건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내가 쓸데없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계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쓸데없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서 과거만을 기억해서 그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망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진 경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 무슨 육진 경계? 그건 육진 경계가 아니죠. 부처님 세계가 일어나는 거죠. 중생을 상대할 때 이름을 육진 경계라고 하는데 마음이 열리면 그건 육진 경계가 아니죠. 부처 세계가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육진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망심을 여인즉 부처 세계가 열린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된 법인데 분별된 법은 아까 기억된 속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지금하고 동일하다 또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별과 동의성을 통해서 어떤 것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일이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잘 따져보니까 전후찰나의 동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과 생각 하나도 전후찰나가 다 다른데 뭘 가지고 동일하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후찰나에 다른다고 해서 바로 전순간까지 나의 삶과 지금까지 나의 삶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그 안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많은 정보적 상황이 연속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본에서는 연속적인 상황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른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보면 거의 다르고 같은 쪽으로 보면 같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동일하고 한편은 차별하는 이런 이중적 상황이 우리 얽어 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를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차별 그 자체에는 항상 차별할 수 있는 어떤 동일성이 존재한다라고 해놓고 이것은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립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파악되는 모든 법들을 일체법이라고 해요. 일체법. 즉 마음이 만들어내는 차별된 모든 모양들이 다 일체법인데 그 자체가 다 망심,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아까 마음이 움직였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망념이 생겨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일체법이 생겨난다.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이에요. 움직임이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동상은 자연한데 아까만 극히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임 가운데서 본다라고 하는 자각된 상황은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이에요. 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는 부동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 상황에서 일체 다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다름과 봄이라고 하는 사건이 함께 어울려져서 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만 딱 띄어내면은 마치 부동한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 속에 일체의 모든 동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것 자체가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동상만을 띄어가지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동상만을 띄어가지고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움직인 것처럼 보이고 한편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앞서 말하는 연속과 불연속, 양자적 상황과 파동적 상황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처럼 하되 움직임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낼 때는 움직임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 부동적으로 나타낼 때는 부동적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이 부동이 아니고 이 동만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동의 요소를 잃고 움직임 상만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동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동하면은 가지가지 망념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일체법이 생겨난다고 한다. 그러니 일체 모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분별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 한편은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여야 상태에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은 일체의 인연과 어울려져서 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과 동해서 움직일 때 그러면서 거기에서 알미라고 하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사실만 딱 띄어내면은 부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이 매 순간에 알무로서 인연으로서 자기 변화를 하면서 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과 부동을 함께 담고 있죠. 그런데 인연이 나타날 때 반드시 이것이 부동의 마음과 보는 자와 변하는 이것이 함께 이렇게 서로 상대해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두 개 떨어질 수 없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동도 부동도 떠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을 떠나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망념이 자기를 재구성하도록 어떤 생각을 재구성해서 나타나도록 대상을 만들어내면은 전에는 밖에 그 대상이 있어서 이 마음이 보는 것처럼 보았지만 실제 보니까 망념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을 현재 인연에 맞게 재구성해서 보이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영상들도 전부 다 지 마음이 만들어낸다면. 근데 그것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눈 속에 눈에서 어떤 영상이 딱 들어오면 그 영상을 해석하는 마음의 여러 가지 그 식작용이 발생해 가지고 아 저것은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눈앞에 딱 띄워주겠다라고 했을 때 영상이 보이는데 봄에 말했을 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나 또는 이 망막에 보면은 신경이 지나는 곳이 있는데 이 신경이 지나는 곳에는 영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막에 비치는 상만 취할 때는 분명히
검은 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은 반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나갈 때는 이 신호가 이런 걸 전부 다 해석해 가지고 우리 눈앞에 검은 반점이 없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영상은 망막에 비춰진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망막에 비춰진 신호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거의 무수한 시절 가운데 자기 기억력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의 우리 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주 자각돼서 다 깨어있으면 인연의 흐름에 완전히 수연해서 그런 깨어있던 활동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 떨어져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주객으로 미분전의 상태로서 있거나 주객으로 나눠진 상태로 있는데 주객 미분 상태에서는 마음이 그 자체로 알 수가 없고 식이 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지면은 한쪽은 보는 자고 한쪽은 보이는 것이 되어버린다. 보는 자가 자기를 반성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다. 얻을 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형상도 없다. 마음이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또 마음이라고 형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 세간의 일체 경계는 다 중생 무명 망심이 지금 상태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비춰진지를 알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경중에 나타난 상처럼 알아서 그 실체가 없는 줄을 잘 알아라.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한 줄을 잘 알아라. 허망한 줄. 그렇게 해서 잘 알면은 이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한 마음에 따라서 생겨나고 그러한 허망한 마음이 멸하면 일체 경계법도 다 멸한 줄을 잘 알아.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말들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대로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발현해서 작동하는 것인가를 잘 따져 물을 때만 이런 일들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따져 묻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의식이나 힘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가 살면은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습관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걸 따져 물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새롭다기보다는 본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 길에 서 있는데 그 가장 큰 정점은 앞서 말한 대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이 보통은 이제 잘 발현되지 않은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생각을 잘 발현되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정말 잘 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을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 내재적으로 잘 구축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참 이들한테 바른 일로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굳건해지면 이런 것이 잘 보이게 되는 거고 그 힘이 약해지면 약한 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지향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사유가 얼마만큼 강하게 결정되어 있는가 따라 가지고 수행의 깊이와 진전은 있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